소방기술사 김일영입니다. 2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수직 모델링을 설명할 것입니다. 수직 모델링이란 말은 처음 접했을 것입니다. 제가 처음 쓰기 시작한 말이거든요. 처음 듣는 용어이고 생소한 경험이니까 천천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직 모델링을 이해하면 풍량 계산을 쉽게 할 수 있어요. 계산기를 몇 분만 두드려도 풍량은 나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강의는 재현 계산 및 시뮬레이션 제4장 제4절 수직 모델링을 활용한 개념 정리 및 송풍량 계산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덕트 가압 방식만 설명하겠습니다. 교재는 147페이지부터 150페이지까지입니다. 이 도면은 실제 아파트 현장의 코어 단면도입니다. 엘리베이터 기계실이 여기 옥상에 있죠. 이게 엘리베이터 기계실입니다. 그 다음에 계단실이 있어요. 우측 도면에 보면 계단실이 있죠. 그 다음에 세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밑에 보면 이렇게 세대로 연결되어 있죠. 세대가 있습니다. 욕실 보이고 그렇죠. 세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도면을 가지고 이제 부속실을 가운데에 배치하고 좌측에는 승강로를 우측에는 계단실을 배치한 부속실 재현 개념도입니다. 그래서 20이 20이라고 표현된 게 보이죠? 잠깐만요. 여기 20이요. 20이 차압 댐퍼를 의미하고요. 10은 덕트입니다. 10이 덕트가 이 말단에 있는 거네. 10이 리프 댐퍼를 설치한 모습이고요. 덕트 말단에. 승강로 상부에 엘리베이터 기계실이 있고 로프 구멍이 4개서 있습니다. 로프 구멍 보이죠? 그다음에 W는 기계실에 설치된 이제 창문이고요. 30은 과학 배출이나 환기 용도로 쓰는 기구이고, FD는 이제 방화문입니다. 이 VD는 엘리베이터 승강기 문이죠. 엘리베이터 도어의 약자입니다. EVD는요. 그다음에 아까 보였던 수직 단면도를 가지고 이제 만드는 거죠. 덕트 등을 넣고 계부 형선을 넣은 거죠. 이 그림이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특허 출원한 명소에서 삽입된 도면입니다. 송풍기가 보이죠? SF가 송풍기입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을 더 단순화해서 누설량 계산을 위한 모델링을 한 것이 이제 우측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직 모델링이라고 했죠. 천천히 한번 보세요. 보면은 엘리베이터 기계실의 창문이나 송풍기 틈새는 이제 벤트 원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 보이네요. 벤트 원이라고 표현을 했고, 로프는 4개를 포함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1층의 경우 이제 댐퍼가 없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제 1층을 따로 분리를 했어요. 1층만 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보통 자동문만 있는 경우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상부인데 엘리베이터 홀이 닫힌 것, 닫힌 틈새 그 기타층을 다 포함한 거죠. 다 이건 기타층입니다. 이제 부속실에서 세대로 닫힌 출입문이 있어요. 이게 클로스 도어라고 하는 게 이게 부속실에 세대로 나가는 문이에요. 이게 이해 가시나요? 이게 이 부분이 이제 수직 평면도입니다. 평면도, 왼쪽에 실제 있는 평면도예요. 평면도 코어네요. 이쪽 세대가 있고, 양쪽 세대입니다. 세대가 있고, 가운데 스모크 타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엘리베이터가 이쪽에 있고요. 계단이 이렇게 있죠. 도어가 있고, 이렇게 표현적입니다. 조금 이제 이해가 되네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가운데다 두고, 엘리베이터를, 가운데다 두고, 왼쪽에는 이제 엘리베이터 쪽에 승강로 쪽을 표현하고, 오른쪽에 계단실을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 스테어 도어가 계단실 문이죠. 계단실 들어가는 문, 이 문들을 합쳐놓은 겁니다. 합쳐놓은 게 하나가 되고, 이것도 계단실 1층에서 계단실이 있어서, 계단실 출입문이 있어서 이거 합쳐놓은 거고요. 엘리베이터 문 1층에 하는 거고, 그 다음에 14층에 엘리베이터 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은 곱하기 이제 n-1이 되겠죠. n-1이나 그렇게 되겠죠. 이 수직 모델링을 잘 보면요. 누설점제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요. 엘리베이터 이쪽을 보자고. 이쪽을 보면은 이거 하나, 그다음에 이거 하나, 이쪽 이렇게 뭉친 거 하나가 누설 경로야. 하나, 둘, 셋이요. A1이라고 보고 A1 이쪽에 A1, A2, A3예요. 그래서 이쪽 엘리베이터 승강로 쪽으로 하는 것은 직렬 누설 틈새죠. 우리가 누설 경로, 등가 누설 틈새 계산할 때 했어요. 그렇게. 그래서 그쪽은 직렬, 그렇게 누설 틈새란 말입니다. 그래서 상당 누설 틈새는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이게 문의 경우니까요. A1 제곱분해를 해서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식이 좀 복잡하죠. 복잡하니까 이게 복잡하다면요. 경로상 가장 작은 틈새를 계산해도 돼요. 그래도 오차가 별로 안 납니다. 세 개의 틈새 중에 가장 작은 틈새. 만일 저 같은 경우에는 엘리베이터 기계실을 창문형 슬라이딩 자동 폐쇄장치 설치하고, 그 다음에 환풍구에 MD 설치하고, 그럼 누설 틈새 확 줄어들어요. 그렇게 하면은 승강기 문틈의 합, 그 다음에 러프 구멍에 4개의 합, 대비, 이거 3개, 엘리베이터 기계실 출입문, 그다음에 창문의 누설 틈새 합친 거 3개를 비교하면요. 창문의 누설 틈새, 엘리베이터 기계실을 통한 누설 틈새 가장 적어요. 문을 닫았으니까요. 창문도 닫고 환풍기 막았으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것만 반영하면 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계산하면 돼요. 그 다음에 계단 쪽을 볼까요? 계단 쪽은 두 군데죠. 누설 틈새가. 이거는 하나로, 법률로 묶어서 하나로 보고요. 하나로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거 밖으로 나가는 옥상 출입문, 이 창문도 외부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두 개 합친 게 A2가 되는 거고, 이게 A1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개 구조된 건 직렬 구조 틈새는 이렇게 등가 누설 틈새는 이렇게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요. 이것도 보면 같은 누설 틈새라고 보면은 이쪽 가장 적겠죠. 여기는 곱하기 A니까 여기는 많아요. 그렇게 해서 이것만 계산해도 된다 이겁니다. 이게 조금 이해가 가나요? 뭐 이제 세대 쪽은 다 병렬로 해서 계산을 해요. 왜 그러면 세대 쪽의 누설은 우리가 외연에서 외기계용으로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대는 방화문의 누설 틈새 합에다가 그다음에 곱하기 n 세대수 곱하기 출입문의 누설 틈새 플러스 지하층수. 지하에도 주차장으로 나가는데 방화문이 하나씩 있죠.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겠죠? 그래서 한번 계산서를 보겠습니다. 엑셀 계산서에 반영된 건데요. 잘 보세요. 이게 지금 꽤 높네요. 지하 3층에 지상 37층이네요. 보니까, 이걸 보니까. 제가 예전에 시뮬레이션 용역에 많이 들어왔을 때 했던 현장 같아요. 보면은요. 수속실에서 로비, 여기 지하 3층에서 1층까지, 부속실 로비, 잡았죠. 그 다음에 부속실 세대, 이건 1층 것만 따로 구분했네요. 그 다음에 부속실 세대, 보면은 1층에서 37층, 36개 해서 2세대네요. 2세대 했고 해서 반영을 했고요. 저희 경우는
풍량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 먼저 누설 틈새를 계산합니다. 풍량으로 계산하면은 어, 좀 이해가 안 가고 안 가요. 틈새로 계산해서 오리피스 방정식에다 넣죠. 먼저 저는 틈새 계산을 합니다. 먼저 단위 틈새 곱하기 해서 이렇게 계산을 하고요. 이렇게 해서 계산한 게 이제 이 부속실의 상문 같은 경우도 있죠. 잠깐만요. 마우스가 부속실의 상문 29번에 보면 부속실에 창문 있어요. 창문 있는 것도 계산해서 이렇게 넣고요. 그다음에 부속실, 계단실. 이제 부속실 승강로를 통한 누설하고 계단실 통한 누설을 이렇게 직렬로 계산해서 직렬로 계산한 것을 한 겁니다. 이 값은 직렬로 계산한 거예요. 0.0008은요. 이게 직렬 계산입니다. 그다음에 승강로를 통한 누설도 보면은 BC, E가 있죠. 예. 예, 승강로를 A, B, C네요. A가 찾아보면요. A 값이 어디 있네요. A 값이 여기 있네요. 승강장에서 승강로. 그러니까는, 이건 엘리베이터 문틈이네요. 0.032호로 된 엘리베이터 문틈. 0.032호. 일반용이기 때문에, 지하 3층에서 30개, 40개 들어갔죠. 그 다음에, B를 볼까요? B는 승강로 기계실, 승강로에서 기계실이니까 로프 구멍이에요. 로프 구멍 4개소에서 0.008. 그다음에 C 같은 경우는 보니까는 기계실의 창문이네. 엘리베이터 기계 창문인데 창문에 누설틈새 적용하고 자폐장치 설치를 했어요. 그럼 환풍구에 MD를 설치해서 닫아놓는 경우로 했어요. 그래서 MD 나왔고요. 그다음에 기계실 출입문 따로 하나 들어가는 문이 있죠. 이렇게 해서 C 값이니까 C 값을 합친 겁니다. C 값이 0.012가 C 값을 합친 거예요. 음, B는 0.0008. 그래서 승강로를 통한 누설이 0.012인데 진세역에 실제 합친 걸 보면은 0.0018이 나온 겁니다. 0.012는 이게 반올림해서 0.012가 된 겁니다. 실제 수식을 안에서 따져보면 0.0118이 되는 거예요. 계단시를 통한 누설도 보면은 이가 구속실에서 계단실이네요. 어디 있어요? 네. D가 여기 있네요. 구속실에서 계단실 0.003, 0.3520. 그다음에 2가 계단실 창문은 없고 2가 계단실에서 5개로 나가는 게 하나인데 0.0088 있네요. 예. 그렇게 그게 반영돼 갖고 0.00 88이 반영된 거죠. 그래서 이 병렬로 된 거, 병렬이라는 게 다 합쳐져 가지고, 병렬. 예, 이게 다 합쳐져 가지고 0.066767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필드 방정식에 하면 3.54가 된 거죠. 여기서 0.827이라고 하면 0.83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옛날에 계산한 거에서 0.827로 있어요. 예, 음, 보충량은 수직 모델링에서 보면은 댐프에서 넣어줘야 할 최소값을 한번 구해주는 거죠. 보충량은 방연 풍속을 유지하기 위한 풍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식을 한번 보면요. 어, V가 방연 풍속이고 마이너스 Q3가 역류 풍량이에요. 역류 풍량이 어떻게 존재하냐면요. 이렇게 일반증 차압이 28파스칼이잖아요. 그러면 28파스칼이 1 미쳐서 여기도 28파스칼이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샤프트도 미치죠. 그래서 여기도 28파스칼이어서 여기서 28파스칼로 바람이 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실제 엘리베이터 문틈을 통해서 바람이 들어와요. 왜 그러냐면 여가 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여가 차압이 거의 제로입니다. 제로이기 때문에 이렇게 밀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여기가 만약 방염 치료 풍량이 0.14다. 그러면은 밀고 들어오는 풍량을 빼주는 거죠. 그래서 실제 수식에 보면요.
이렇게 적혀 있어요. Q 곱하기 F9, K27 F9 0.83 P33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건 방연풍소, 이건 방화문, 열린 출입문의 배구부 크기죠. 그 다음에 0.83에다가 그다음에 A가 P3가 방화문의 누설 틈새예요. 그다음에 루트 F8은 40파스칼, 그러니까 F8 나누기 0.7은 28파스칼이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것은 배방충수예요. 배방충수. 두 개쯤은 두 개쯤 해서 접은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런 수식이 나와요. 대신 계단실에서 들어오는 양은 좀 없다고 계산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요. 방화문의 틈새가 최대값인 경우라면 많이 밀고 들어오는 거고 틈새가 좁다고 하면 적게 밀고 들어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들어오는 양은 그냥 없다고 해서 계단실은 들어오는 건 없고 엘리베이터 문틈이 크기 때문에 큰 걸로만 했습니다. 그렇게 예전에 이게 들어오는 것도 했는데 그렇게 하면 댐퍼가 점점 적어집니다. 보충량이 적어지면 댐퍼가 더 적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감안을 안 했어요. 그래서 급기량 계산된 걸 보겠습니다. 급기량 계산된 건 이제 누설량 곱하기 보충량이죠. 3, 누설량 플러스 보충량 그래서 15% 하면은 이제 27,000이 아까 나온 겁니다. 저는 이제 CMH 단위를 줄였어요. 예. 그것도 하나의 관성이죠. 해오던 습성대로 하라는 거. 왠지 롯데 삼성볼 새 거는 풍량이 감이 안 와요, 저도. 그래서 롯데 삼성볼 민, CMM도 감이 잘 안 옵니다. 그래서 풍량을 롯데 삼성볼 새 거로 표현할 때는 저는 소수점 세 자리까지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CMH는 천 단위로 또 올려버리죠. 예. 저는 이렇게 합니다. 예, 오늘은 재현 계산 및 시뮬레이션 강좌의 20번째 시간으로 벡터 가압 방식의 풍량 계산을 위한 수직 모델링을 살펴보았습니다. 수직 모델링을 활용하면 풍량 계산서가 아주 단순한데요. 코와 단면도를 머리에 두고 평면도와 조화를 해보세요. 다음 시간은 승강로 가압 방식에 대한 수직 모델링을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